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서울에서 마케팅 회사를 다니는 35살 직장인 여성입니다. 요즘 제 나이면 다들 결혼 압박에 시달리시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부모님은 언제 결혼하냐고 매일 전화하시고, 친구들은 하나둘씩 결혼해서 애 낳고, 저만 혼자 남은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운명처럼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직장 선배 소개로 만난 남자였는데 첫인상부터 참 괜찮았거든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고 무엇보다 직업이 의사였어요. 성형외과 전문의로 강남에서 개원 준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조건만 놓고 보면 저한테는 과분한 사람이었죠. 우리는 빠르게 가까워졌어요. 데이트도 자주 하고 주말마다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요. 6개월쯤 만났을 때 그가 조심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지민아,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게 어때? 저는 솔직히 좀 놀랐어요.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다고요? 하지만 동시에 기뻤어요. 이 사람이 저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그래, 좋아. 언제 뵐까?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저녁 먹자. 부모님이 너 보고 싶어 하셔. 그렇게 해서 예비시댁을 처음 방문하게 됐어요. 강남 한복판에 있는 대형 아파트였어요. 30평대가 아니라 50평대 넘는 그런 고급 아파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뛰더라고요. 초인종을 누르자 예비시모가 문을 열어주셨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우아한 분위기를 풍기시는 분이었어요. 어서 와요. 우리 아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예비 시모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미소를 지으셨어요. 근데 그 미소가 왠지 어색했어요. 뭔가 마음에서 우러나온 웃음이 아니라 형식적인 느낌이랄까요? 거실로 들어가니 예비 시아버지도 계셨어요. 의사 집안답게 집안 분위기가 참 고급스러웠어요. 벽에는 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고 가구도 전부 수입품처럼 보이고요.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무난했어요. 제 직장 이야기, 취미 이야기 같은 거요. 그러다가 예비 시모가 슬쩍 물어보시더라고요.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질문이 나올 줄 알았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기로 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지방에서 치킨집을 운영하세요. 그 순간 예비 시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눈썹이 살짝 올라가고 입꼬리가 내려가는 게 느껴졌어요. 아, 치킨집이요? 네, 작은 가게지만 동네에서 꽤 유명해요. 예비 시아버지도 끼어드셨어요. 요즘은 치킨집도 경쟁이 치열하다던데. 프랜차이즈예요. 아니면 독립? 독립 매장이에요. 아버지가 직접 레시피 개발하셔서 운영하고 계세요. 아, 그래요. 대화는 거기서 끊겼어요. 분위기가 왠지 어색해지더라고요. 예비시댁 식구들이 갑자기 말수가 줄어들고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자친구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우리 엄마가 좀 그랬지?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처음 만나는 자리니까 어색할 수도 있지. 저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찝찝했어요. 치킨집을 운영한다는 말에 예비시댁 분위기가 확 바뀐 게 너무 명확했거든요. 그 후로 남자친구는 계속 저를 만났지만 예비시댁에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보통 첫 만남 이후에 밥이라도 한 번 더 먹자고 하는 게 정상인데 한 달이 넘도록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물어봤어요. 부모님이 나에 대해 뭐라고 하시던데? 응, 괜찮다고 하시던데. 남자친구의 대답은 뭔가 확신이 없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더라고요. 진짜로? 진짜 괜찮다고 하셨어? 응, 그렇다니까.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요. 한 달 반쯤 지났을 때 남자친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지민아, 우리 이번 주말에 양가 상견례 하는 게 어때? 진짜?
부모님이 허락하셨어? 응, 어머니가 한번 만나보자고 하셨어. 저는 기뻤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만남을 갖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예비 시모의 태도가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상견례 장소는 예비 시댁에서 정했어요. 강남에 있는 고급 한정식 집이었어요. 저는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엄마, 아빠, 이번 주 토요일에 상견례 있어요. 오, 그래. 드디어 양가가 만나는구나. 어머니는 기뻐하셨어요. 막내딸이 시집가는 게 기쁘신 거죠. 근데 장소가 서울 강남이래요. 오실 수 있으시죠? 당연하지. 우리가 왜 못 가겠니? 걱정 마. 아버지도 흔쾌히 승낙하셨어요. 저는 부모님께 예비시댁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렸어요. 신랑 되는 사람이 의사고요. 부모님도 의사 집안이에요. 좀 까다로우실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알았어, 알았어. 우리가 뭐 처음 상견례 해보는 것도 아니고 너무 걱정 마. 어머니는 태연하게 웃으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원래 성격이 좀 여유로우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크게 동요하지 않으시는 스타일이거든요. 상견례 당일 저는 일찍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하고 메이크업도 받았어요. 옷도 제일 좋은 걸로 골라 입었죠.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었거든요. 부모님은 아침 일찍 출발하셨대요. 지방에서 서울까지는 2시간 반 정도 걸리니까요. 저는 예비시댁보다 30분 일찍 식당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예비시댁은 약속 시간보다 10분이나 늦게 오셨어요. 저와 부모님이 먼저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죠. 예비시모가 들어오시더니 저를 보고 가볍게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그러고는 우리 부모님을 보시더니 표정이 묘하게 굳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먼저 일어나서 인사를 하셨어요. 예비 시아버지가 악수를 받으셨는데 손만 살짝 잡았다 놓으시더라고요. 어머니도 정중하게 인사하셨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딸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예비 시모의 대답은 무척 짧았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라고요. 뭔가 평가하듯이요. 자리에 앉았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예비시댁 식구들이 계속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뭔가 신호를 보내는 게 느껴졌어요. 식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고급 한정식답게 음식이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나왔어요. 처음에는 무난하게 식사를 했어요. 그러다 예비 시아버지가 물어보셨어요. 장인어른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우리 아버지가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저는 치킨집을 합니다. 작은 가게지만 20년 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치킨집이요? 그럼 프랜차이즈인가요? 아니요, 독립 매장입니다. 예비 시모가 끼어드셨어요. 요즘 치킨집은 경쟁이 심하다던데 장사 잘 되세요? 그 질문의 어조가 뭔가 무시하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치킨집 같은 거에서 돈이나 되겠냐는 뉘앙스랄까요? 덕분에 잘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담담하게 대답하셨어요. 그때 예비 시모가 갑자기 화제를 바꾸셨어요. 우리 집은 의사 집안이거든요. 시아버님도 의사, 저도 약사, 우리 아들도 의사. 3대가 의료계에 종사하는 집안이에요. 자랑하시는 건지 압박하시는 건지 모를 말투였어요. 우리 친척들도 거의 다 의사나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 사람들은 다들 학벌이 좋고 사회적 지위도 있는 편이죠. 어머니가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군요. 훌륭하시네요. 고등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예비 시모가 갑자기 어머니에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상업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아, 상고요? 대학은요? 대학은 안 나왔습니다. 그 순간 예비시댁 식구들의 표정이 확 바뀌었어요. 마치 역시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이었어요. 예비 시모가 콧방귀를 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시대의 대학도 안 나오셨어요? 그럼 딸 교육은 어떻게 시키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었어요. 우리 어머니를 무시하는 게 너무 명확했거든요. 어머님, 그건 좀.
제가 끼어들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괜찮다는 눈빛이었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으셨어요. 딸아이 교육은 열심히 했습니다. 덕분에 좋은 회사 다니고 있고요. 좋은 회사라고 해봤자 중소기업 아니에요? 우리 집안은 대기업 아니면 인정 안 합니다. 예비 시모의 말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예비 시아버지도 거들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우리 아들이 의사 집안이나 재벌 집안 딸과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치킨집 딸이라니 좀 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무시하는 말을 할 수 있나요? 뭐라고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옆에 있던 남자친구가 당황해서 저를 말렸어요. 지민아, 진정해. 진정은 무슨, 지금 당신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을 무시하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예비 시모가 냉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무시가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강남에서 3대째 살고 있는 집안이에요. 근데 치킨집 하는 집안이랑 결혼을 한다?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만으로는 결혼 생활 못해요. 집안 배경도 중요하고 경제력도 중요하고요. 예비 시아버지가 덧붙이셨어요. 솔직히 치킨집에서 얼마나 벌겠어요? 월 매출이 얼마나 돼요? 순이익은요? 우리 아들 의사인데 의사 수입이 얼마인 줄 아세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어요. 우리 부모님을 이렇게까지 무시할 수 있나요? 그때 예비 시모가 결정타를 날렸어요. 그리고 솔직히 치킨 냄새 나는 집안이랑은 같이 못 살 것 같아요. 상견례 끝나고 옷 다 버려야겠네요. 치킨 기름 냄새 배면 안 되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평생 치킨집을 운영하시면서 자존심을 가지고 일하셨는데 그렇게 무시를 당하시니까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지금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잘못한 거 없어요. 단지 격이 안 맞을 뿐이죠. 예비 시모는 태연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남자친구를 쳐다봤어요. 제발 뭐라도 좀 해달라고 부모님을 말려달라고 눈빛으로 호소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너는 뭐야? 가만히 있을 거야? 당신 부모님이 지금 우리 부모님한테 모욕을 주는데. 지민아, 미안해. 근데 부모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 뭐?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일리가 있다고? 지금 이 상황에서? 격이 안 맞는 건 사실이잖아. 우리 집은 의사 집안이고 너희 집은 치킨집이고 남자친구의 말에 저는 완전히 실망했어요. 이 사람도 결국 부모님과 같은 생각이었던 거예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좋아요. 알겠어요. 격이 안 맞으면 안 만나면 되죠. 저도 이런 집안이랑은 못 살겠어요. 예비 시모가 비웃듯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그게 서로를 위해 좋을 거예요. 우리 아들은 더 좋은 집안 딸 만날 테니까. 저는 부모님을 보았어요. 아버지는 입술을 꽉 깨물고 계셨고 어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엄마, 아빠 가요. 여기서 더 있을 필요 없어요. 제가 부모님 손을 잡으려는 순간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잠깐만. 어머니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셨어요. 명함이었어요.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어머니가 예비시모 앞에 명함을 내밀었어요. 예비시모가 명함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남편이 황금치킨 프랜차이즈 대표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황금치킨이라고요? 그게 전국에 500개 넘는 매장이 있는 그 유명한 치킨 프랜차이즈 아닌가요? 예비시댁 식구들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황금치킨이요? 그 전국구 프랜차이즈요? 네, 맞습니다. 어머니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여셨어요.
저는 30년 전에 작은 치킨집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작은 가게였죠. 근데 제 치킨 맛이 소문이 나면서 장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10년 전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전국에 500개가 넘는 매장이 있고 연 매출이 1,000억이 넘습니다. 예비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예비 시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셨어요. 그럼 그 유명한 황금치킨 1호점이. 네, 제가 지금도 직접 운영하는 그 작은 가게입니다. 본사는 서울에 있지만 저는 1호점을 절대 안 없앱니다. 거기가 제 시작이니까요. 저는 완전히 얼떨떨했어요. 아버지가 황금치킨 대표라고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가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 딸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아이가 아버지 돈으로 편하게 살까 봐요. 스스로 노력해서 성공하길 바랐으니까. 그래서 이 아이는 대학 등록금도 장학금이랑 아르바이트로 다 해결했어요. 취직도 스스로 하고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부모님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셨다니.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제가 치킨집 하는 사람이라고 무시하셨죠? 치킨 냄새 난다고 하셨죠? 그게 아니라. 예비 시모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으셨어요. 좋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혹시 황금치킨 드셔보셨어요? 예비 시아버지가 대답하셨어요. 네. 저희 집 근처에 있어서 자주 시켜 먹습니다. 맛있어요. 아, 그래요? 어느 매장에서 시키시는데요? 강남 역삼동 매장이요. 아버지가 웃으셨어요. 그 매장 제 거예요. 제가 직접 관리하는 직영점이거든요. 그럼 그동안 제가 만든 치킨 드신 거네요? 예비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예비 시모가 황급히 말씀하셨어요. 아, 저희가 오해를 했네요. 황금치킨 대표님이신 줄 몰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까는 격이 안 맞는다고 하시더니 이제는 죄송하다고 하시네요. 어머니의 말에 예비 시모는 아무 대답도 못 하셨어요. 아버지가 일어나셨어요. 우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아, 잠깐만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이야기를 해봅시다. 예비 시아버지가 급하게 말리셨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됐습니다. 격이 안 맞는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우리 딸을 이렇게 무시하는 집안과는 격이 안 맞네요. 제 딸은 부모 돈 한 푼 안 쓰고 스스로 성공한 아이입니다. 그런 딸을 치킨집 딸이라고 무시하는 사람들과는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어머니도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치킨 냄새 난다고 하셨죠? 그 치킨 냄새로 저희는 전국 500개 매장을 일궜습니다. 연 매출 1,000억을 만들었고요. 의사가 대단하신가요? 저희 회사 직원이 300명입니다. 그 사람들 월급 다 제가 주는데요. 예비시댁 식구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벙긋거렸어요. 저는 부모님 손을 잡고 식당을 나왔어요. 나오면서 남자친구를 마지막으로 쳐다봤어요. 당신도 결국 부모랑 똑같네요. 실망이에요. 남자친구는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식당 밖으로 나오니 아버지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우리 딸 고생했다. 미안하다. 아빠는 왜 미안해요? 잘못한 거 없잖아요. 내가 무시당하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어서 미안해. 저는 아버지 품에서 울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어머니가 제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그런 사람들이랑 안 만나는 게 내 인생에 훨씬 좋은 일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부모님께 물어봤어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아버지가 황금치킨 대표라는 걸. 아버지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걸 알면 노력 안 할까봐. 아버지 돈으로 편하게 살려고 할까봐. 우리 딸이 스스로 힘으로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 그래서 절대 말 안 하기로 했지. 저는 눈물이 났어요. 부모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껴졌거든요. 그래도 오늘처럼 무시당할 때는 말씀하셔야죠. 그래서 오늘 말한 거 아니냐? 어머니가 웃으셨어요.
그날 이후 남자친구, 아니, 이제는 전 남자친구죠. 그 사람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지민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만나자.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아니요, 됐어요. 저는 저를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날 거예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기회는 이미 주었어요. 상견례 때 당신이 저를 지켜주지 않았잖아요. 그게 답이에요. 전화를 끊고 번호를 삭제했어요. 예비시댁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대요. 하지만 어머니는 단칼에 거절하셨어요. 우리 딸을 무시한 대가예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그 후로 몇 달이 지났어요. 저는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제 실력을 인정받아서 팀장이 됐죠. 그리고 우연히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회사 거래처 담당자였는데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제가 황금치킨 대표 딸이라는 걸 알고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대단하시네요. 근데 그건 부모님 거고 당신은 당신이잖아요.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지금 저는 그 사람과 행복하게 만나고 있어요. 부모님도 무척 좋아하시고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예비시댁이 저를 무시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결혼했겠죠. 그리고 평생 무시당하며 살았을 거예요. 오히려 그때 예비시댁이 본색을 드러내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확실히 배웠어요.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치킨집 하는 사람이라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이고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것. 예비시댁은 제 부모님이 황금치킨 대표라는 걸 알고 나서야 태도가 바뀌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진심은 한 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지금 제 옆에 있는 사람은 제가 누구 딸인지 부모님이 뭐 하시는지 상관없이 저 자체를 사랑해줘요. 그게 진짜 사랑이고 진짜 존중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사람을 판단할 때 겉모습만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의 진심을, 내면을 봐주세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니까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격이 안 맞는다며 무시하던 사람들이 진실을 알고 나서 후회하는 모습, 정말 통쾌하지 않나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사람의 진심은 한 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를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그 사람의 직업이, 학벌이, 집안 배경이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한지, 얼마나 진심인지예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